소득이 전혀 없는 정말 평범한 주부시거든요.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순수익이 얼마인가요? 2,600만 원. 와, 2,600만 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금천구인데요. 자, 이 장소 좀 왠지 한번 본 듯한 장소 아닌가요? 제가 2023년도 10월에 자, 앞에 보이시는 이 빌라를 한번 추천 물건으로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물건이 신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물건을요. 사랑하는 소유님께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매도까지 완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과 함께 오늘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드릴게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권은 6.9평, 건물 면적은 15.391평이에요. 건물 면적, 평수가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죠. 감정 가격이 2억 4,800만 원이었는데요. 한 번 유찰이 되면서 최저가 1억 9,84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을까요? 낙찰가가 2억 811만 원에 감정가 대비 83.92%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집 구경하고 나서 과연 이 빌라를 매도를 해서 순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우리 낙찰자분, 주인공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이 물건의 입찰자가요. 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좀 의아한데요. 그런데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가 22년 차가 됐거든요. 조금 연식이 있고요. 지대가 살짝 올라와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입지상 또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패스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작년 10월달 추천 물건으로 해서 이 세연쌤의 영상을 보고도 조사를 하고 나서도 좀 별로더라고요 라는 피드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도가 완료된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복귀하는 겸 해서 이 물건의 포인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이 건물의 장점은요, 주차가 가능해요. 주차가 1대, 2대, 여기 3대, 4대, 앞에까지 5, 6대까지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 물건이 1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입구부터 이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1층은 너무 괜찮죠?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 집입니다. 외관 상태보다는 건물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컨디션 상태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와, 페인트도 다 새로 이렇게 칠해놨고요. 깨끗합니다, 관리가. 이런 건물일수록 좀 소유자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세요. 네, 짜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중문이 있어요. 중문이 있는데, 와, 중문, 저는 진짜 이런 중문을 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세상에, 나무로 돼서, 어머, 와. 아마도 이 집은 처음에 딱 입주하고 나서 전혀 수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집인 것 같아요. 네, 자, 15평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거실이 넓고 1층인데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1층이기 때문에 와, 이 샤시도 보면 나무 샤시. 네, 오래됐죠? 그런데 뭐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 밖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후주택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가 노후주택들도 많지만 또 신축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물건은 노후된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문이 있네요. 문도, 와, 굉장히 올드해요. 오. 여기가 이제 발코니네요. 와, 발코니. 예, 창문 한번 보시겠어요? 성당이나 있을 법한 그런 스티커도 다 잘 부착되어 있고요. 이런 페인트, 방수 페인트 이런 것들은 우리 낙찰자분이 다시 좀 이렇게 색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이즈 넓죠? 좋습니다. 자,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싱크대도 네 교체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손본 것들은 도배 장판, 아까 발코니에 있는 그런 페인트 하고요. 등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수리가 되었는데요. 색깔이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하지만 뭐다? 매도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됐네요. 자,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아까 여기 발코니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 적당하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 보실래요, 여러분? 문. 와, 정말 오래됐다. 네. 너무 신기해요. 이 작은 방 한번 볼게요. 예, 작은 방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통일됐어요. 거기다 이제 스크래치도 굉장히 많이 났네요. 예, 도배랑 장판은 새로 했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네요. 예, 깔끔하죠?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네, 이 방도 사이즈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15평이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기가 좀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떼버렸네요. 떼는 게 훨씬 나아요. 더 넓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자, 욕실 한번 가볼까요? 욕실. 욕실 문도 이렇게 짜잔. 네, 욕실도 색깔이 아주 오래 사용했던 흔적, 흔적이 그냥 물씬 풍깁니다. 네, 하지만 매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빌라가 매도가 되었을까요? 너무 궁금하죠? 여기에는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 모시고요. 이 빌라를 낙찰받은 스토리, 그리고 매도한 과정과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요목조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 오늘 이 빌라를 낙찰받은 낙찰자 주인공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또 너무 아름다운 또 여자분 이렇게 받으셨어요. 자,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물건 정보 드리고 우리 수익 얼마나 버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대지권은 6.9평, 건물 면적은 15.39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2억 4,8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1억 9,840만 원이고요. 우리 낙찰자분께서 낙찰가 2억 811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물건이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셨어요. 최우선 변제금을 모두 다 받아가서 보증금을 다 100% 받아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수월하게 명도가 잘 된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좀 초보자들이 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이 낙찰자분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고 수익이 이제 얼마가 났는지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 물건을 2억 81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그죠? 네. 매도를 얼마에 하셨어요? 2억 5천 했습니다. 와, 2억 5천에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가 2억 5천에서 우리 낙찰가 2억 811만 원을 뺐더니요. 그냥 액면상 우리가 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시세 차익이 4,189만 원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비용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쵸? 4,189만 원이 다 우리 돈이면 너무 좋을 텐데. 어떠한 비용이 들어갔나요? 먼저 이제 취등록세랑 법무사 수수료, 대출 받으셨으니까 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 비용이 한 400만 원 정도 네. 토탈 해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또 수리한 것들 있나요, 혹시? 네. 예. 저희 도배랑 장판이랑 이런 등 같은 거 그것만 했어요. 네, 그거의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250만 원 들었습니다. 와, 250만 원. 정말 조금 들었네요. 매도하셨으니까 중개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중개 네. 수수료가 11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물건 이제 대출을 받으셨잖아요. 이자 나갑니다. 그렇죠? 네네. 자, 대출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1억 4,800만 원 받았습니다. 예, 대출 1억 4,800만 원. 그래서 낙찰가에서 좀 대비했을 때 71% 정도 대출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율은 몇 퍼센트로 받으셨나요? 6.46 받았습니다. 이율은 6.46%이고요. 한 달에 이자가 79만 6천 원이 나가요. 근데 요거 이제 잔금까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네. 이자를 이제 넉 달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자가 총 318만 원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 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이었어요. 예,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퍼센트였나요? 1%예요. 1%. 그래서 148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랑 중도상환 수수료랑 총 해가지고요 46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네. 네, 맞나요? 그러면 자, 대출 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 466만 원에 도배랑 장판하고 또 뭐 등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좀 수리한 비용도 250만 원에 또 이전 비용 400만 원에 중개 수수료가 110만 원 들어갔거든요. 총 비용이
1226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 매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낙찰가 2억 811만 원을 뺐더니 4,189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총 비용이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1,226만 원이었잖아요. 뺀 금액이 2,963만 원인데요. 또 여기에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개인으로 매도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1년 이내잖아요. 그래서 77%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우리는 또 부동산 개인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죠. 1,400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하 이 구간이 세율 15% 구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2,963만 원에서 15% 구간에 제가 지방세까지 다 포함해서요. 16.5%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88만 8,950원. 여기서 또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공제 금액은 126만 원 했을 때 세금이 363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2,963만 원에서 세금 363만 원을 냈더니 순수익이 얼마인가요? 2,600만 원입니다. 와, 2,600만 원.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꿈 같죠? 네. 과연 이게 내가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아마 엄청 많이 하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그쵸? 떨렸어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되게 궁금하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이제 물건 고르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네, 저도 잘 못 고르는데 이제 아는 지역 위주로 하라는 이제 선생님 말씀이 있고 그 방 3개짜리 이렇게 하라는 거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잘 아는 지역부터 독산동부터 시작을 하니까 요 물건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이 지역을 어떻게 잘 아세요? 이 지역에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살던 지역이고 하니까 아는 지역 위주로 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시댁이 가까이 계시고 예전에도 여기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네요.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골랐어요. 근데 주부시죠? 네. 소득이 전혀 없는 정말 평범한 주부시거든요. 자녀분이 고2 예. 고2 또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네, 고2 초등학교 5학년을 둔 정말 평범한 어머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2,600만 원 첫 물건을. 네. 와, 예, 너무 부럽죠, 여러분. 저도 너무 놀라워요. 회원님이 이렇게 해내셨다라는 게, 일단은 너무 놀랍고, 왜냐하면 처음에 오셨을 때 경매를 한 번도 배워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순수하게 수업을 듣는데 눈을 말똥말똥 뜨시면서 너무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수업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집어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을 아주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방 3개만 딱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렇게 물건을 잘 고르셨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경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 집을 좀 싸게 구입하고자 이제 알아보다가 유튜버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세연생 유튜브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를 거의 다 전체 재생을 해가지고 엄청 많을 텐데. 전체 재생을 계속 틀어놓고 이제 하다가 이제 학원에 전화하기까지 한 3일 동안 망설이다가 학원에 그러셨구나. 전화를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직접 가가지고 등록했어요. 좀 겁나지 않으셨어요? 겁도 났는데 이거 계속 사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계좌 이체하려다가 그래서 그냥 직접 한번 학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좋다 해서 갔는데 선생님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침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정이 돼가지고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셨어요. 네, 의심 많이 하시다가 맞아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죠. 네. 자, 근데 이 물건이요 사실 오래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대가 또 낮지 않아요. 조금 오르막길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 골목 안에도 막 다 노후된 주택은 아니에요. 또 조금 준신축급의 우리 거보다 컨디션이 좋은 그런 빌라들도 조금씩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이 왜 매도가 되었을까요? 매도되고도 되게 놀랬어요. 사실은. 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안 팔리면 전세 그냥 맞추고 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매도가 됐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
많이 내놨어요. 많이 내놨어요. 네, 많이 내놓으면서 저희 이제 공사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넓은 빌라다, 방 3개다 하고서 많이 내놓고 많이 홍보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 쪽에 많이 갈 것 같아서 시장 주변에 다 내놨어요.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내놓으셨네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부동산 사장님과 굉장히 좀 이제 친해져가지고 의리 때문에 막 이 부동산에만 내놓고 다른 데 막 못 내주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시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동네가 아니더라도 옆 동네 또 그 역 근처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 이런 쪽으로도 내놓으시면은요 거기에서 또 이 금액에 맞는 분이 또 맞춰질 수 있거든요. 네. 예. 자, 이 금천구는요 구로 디지털 단지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잖아요. 네. 직주 근접이에요. 예, 젊은 층들도 많지만 또 이렇게 좀 노후된 주택은 방 3칸짜리는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또 실제 거주하시는 곳으로 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금천구가요 이렇게 15평 정도 되는 빌라가 잘 없어요. 네. 사이즈가 10평에서 뭐 9평, 8평 이렇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들이 많은데 희소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촬영했을 때에도 면적이 이렇게 넓은 데가 잘 없다. 평수가 넓은 데가 없어서 이런 물건은 조금 거주자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괜찮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너무 명확한 물건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쵸? 자, 그래서 부동산에 내놨을 때요, 네. 수리를 해서 내놓는 게 나을지, 그냥 내놓는 게 나을지 또 물어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수리를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좀 올려서 내놓고 수리를 안 해놓고 내놓으면은 좀 내려서 내놓는다고 이렇게 금액대를 낮춰서. 많이 여쭤봤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냥 수리 안 하고 금액이 저렴한 게 이 동네는 맞다 맞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도배 장판만 하고 많이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집을 보러 왔을 때 그냥 깔끔한 이미지 네. 정도만 줄 수 있도록. 아까 문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쵸? 싱크대 보셨잖아요. 색깔 다른 거 보셨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이렇게 낙찰을 받거나 또는 입찰 전에 시세 조사를 하실 때는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직접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수리를 해서 좀 놓는 게 낫겠다고 그냥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그동안에 거래한 내역들이 너무 많고 그런 매수자들의 이 심리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요, 여기는 수리 안 하면, 수리 안 되어 있으면 보러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전에 미리 그런 것들 명확하게 조사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물건이 좀 희소성이 있다라면 지역이 조금 안 좋더라도 입지가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장점이 명확한 물건이라면 이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조사가 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하셔서 절대 리스크 없는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범한 주부 두 아이의 엄마가요. 이렇게 첫 낙찰 물건을 가지고 2,600만 원 순수익을 내셨거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우리 혜연님께서는요, 사실 막 너무 이렇게 똑똑하거나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해봤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으시죠. 네.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하고 실제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어떤 느낌이 다르던가요?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전에 오니까 너무 떨리고 너무 모르는 거 투성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학원에 엄청 전화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거 그때그때 네. 물어보고 또 네. 피드백 받고 네.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영상을 또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께서요. 우리 혜연님 보고 굉장히 또 용기 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막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책 열심히 보고 하시는데 또 결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께 의미 있는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떨리고 되게 망설였는데요. 그냥 망설이는 것보다 꾸준히 재테크 공부하고 학원에서 이제 알려주는 거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도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우여곡절 끝에 전화할지언정 우선은 도전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공부를 하는 거랑 실제로 나와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네. 실제로 이걸 어디다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도전하라. 예, 우리 혜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세연쌤도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의미 있는 메시지 한번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예, 성공을 위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조건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셔야지만이 성공까지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세연쌤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용기 내시나요? 이런 서울 빌라 팔릴까? 안 팔릴까? 맨날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현장에 와서 이렇게 시세조사도 하시고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서 도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또 기 팍팍 드려야 되니까요. 네. 힘차게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함께 외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